2006 독일 월드컵을 마무리하고 클린스만이 휴식을 이유로 사임, 후임으로 수석 코치였던 요하임 레프가 감독으로 승격됩니다. 클린스만 체제에서도 전술 부분을 맡았던 레프, 2010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얼굴들도 대거 등장합니다. 토마스 밀러, 외질, 캐디라, 보아텐, 노이어까지. 그리고 시작된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D조에 속한 독일은 가나, 호주, 세르비아와 한조가 됩니다. 첫 번째 상대 호주를 4대0으로 대파한 독일. 세계대회 연속 첫 경기 4득점 이상을 뽑아내는 괴력을 과시합니다. 다음 상대는 세르비아. 전반 초반부터 포돌스키와 클로제를 앞세워 세르비아를 공격하는 독일. 승부의 균형은 의외의 요소에서 흔들립니다. 클로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위기가 온 독일. 1분 뒤 요바노비치가 선제골을 넣으며 세르비아가 1대0으로 앞서 나가죠. 마네를 노리는 독일. 후반 16분 비디치의 파울로 PK를 얻은 독일. 그러나 포돌스키가 실축하며 동점골의 기회를 날립니다. 이후 세르비아의 우주방어를 뚫어내지 못하며 0대1로 패배한 독일이었습니다. 이후 3차전에서 만난 가나를 상대로 후반 60분 외질이 중거리 슛을 장렬시키며 가까스로 1대0으로 승리합니다. 16강 상대는 잉글랜드. 전반 19분 노이어의 골킥을 받은 클로제가 골대로 세도하는 슈팅 성공시키며 독일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반 31분 포돌스키가 추가골을 넣으며 전세는 독일로 기울어가죠. 잉글랜드는 대포를 앞세워 역습을 노렸으나 독일의 탄탄한 수비에 저지당합니다. 전반 39분 업슨의 헤더로 한 골을 만회하는 잉글랜드. 흐름을 타고 램파드의 중거리 슛이 상대 골라인을 넘겼으나 심판은 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오심이었으나 판정을 되돌리지 못한 잉글랜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동점골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렸으나 이것은 독일의 역습을 허용하는 골이 됐고 밀러가 2골을 추가 4대1로 8강 진출에 성공하는 독일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 56년간 15회 연속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대기록이었죠. 8강 상대는 아르헨티나. 선제골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터집니다. 슈바인슈타이거가 올린 프리킥을 밀러가 헤더로 방향만 바꾸며 선제골을 기록.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공격 템포를 살려서 동점을 노립니다. 하지만 좌우의 람과 보아텐, 골키퍼 노이어가 버티고 있는 독일을 뚫기는 역부족이었죠. 후반에도 밀어붙이는 아르헨티나, 디마리아의 중거리 슛은 골문을 벗어납니다. 이후 밀러가 넘어지면서 찔러준 공을 포돌스키가 클로제에게 패스, 클로제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대0. 아르헨티나가 득점을 노렸으나 독일의 수비가 너무나 굳건합니다. 여기에 수비진까지 무너지며 슈바인슈타이거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하는 아르헨티나. 아게로를 투입하는 마라도나 감독. 그런데 역습까지 허용하며 클로제가 추가골을 넣은 독일은 4대0으로 아르헨티나를 침몰시킵니다. 레프의 독일은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선제골을 넣으면 지지 않는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4강 상대는 스페인. 유로 2008에서의 패배를 서력해야 하는 독일. 밀러는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스페인은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세를 이어갑니다. 독일은 간간히 역습 찬스가 나면 기회를 만들어가는 양상. 독일의 수비가 강했으나 스페인의 수비진도 워낙 강했기에 다소 루즈한 경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스페인이 주도하는 반코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니에스타가 폭넓은 활동량으로 독일을 압박하고 라모스도 활발히 오버래핑을 시도하죠. 그러던 후반 72분 사비가 올린 코너킥을 푸요리 헤더로 마무리하며 1대0으로 리드를 잡는 스페인. 캐디라를 빼고 고메주를 투입하며 초강수를 두는 독일.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서 스페인이 결승으로 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스페인은 우루과이를 3대2로 잡아내며 이번 월드컵도 3위를 기록하며 마무리하죠. 절치부심한 레프의 독일은 다음 월드컵을 노립니다. 지역 예선을 9승 1무 압도적인 기량으로 통과하며 본선 진출에 성공한 독일. 조별리그 G조에서 미국, 포르투갈, 가나와 한조가 됩니다. 첫 번째 상대는 포르투갈. 빅매치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경기는 원사이드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비는 불안했고 전반 10분 만에 PK를 내주고 말죠. 밀러가 성공시키며 1대0. 전반 31분 크로스가 올린 공을 훈멜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2대0. 갈 길이 바쁜 포르투갈이었으나 페페가 대형 사고를 칩니다. 밀러에게 박치기를 시전하며 스트레이트 퇴장을 당하죠. 지고 있는 상황에 센터백이 퇴장당한 포르투갈은 밀러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며 4대0으로 대패합니다. 2차전 상대는 가나. 후반전 2대1로 끌려가던 독일은 클로제가 개인 통산 월드컵 15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상대는 미국. 독일은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내며 공격했으나 미국의 수비진을 뚫지 못합니다.
팀 하워드 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여러 차례 빛나는 경기. 후반 55분 밀러에게 흐른 볼 그대로 중거리 슛을 날려 선제골을 뽑아내는 독일. 미국이 간간히 역습했으나 빈공에 그쳤고 경기는 종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16강 상대는 알제리. 경기 초반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압박하는 알제리. 독일은 서서히 경기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만 급급했죠. 여기에 훈멜스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대체 자원 메르테사커는 발이 느렸기에 알제리는 이 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위기 상황 때마다 노이어가 뛰어나와 득점을 막아줬죠. 노이어의 히트맨만 봐도 그가 얼마나 뛰어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알제리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독일과 대등하게 싸우는 알제리. 알제리가 1승 재물이라던 우리나라의 멘트가 부끄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떨어진 알제리의 압박이 헐거워집니다. 연장전에 들어간 알제리 선수들의 발이 많이 느려진 상황.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펼치는 독일. 슈얼레가 득점에 성공하며 1대0이 됩니다.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외질이 추가골을 넣으며 2대0까지 벌어진 경기. 이후 자부가 한 골을 만회했으나 시간은 부족했고 독일이 8강으로 진출합니다. 8강 상대는 프랑스. 선제골은 전반 12분 만에 나옵니다. 크로스가 올린 공을 훈멜스가 헤더로 마무리 지으며 1대0을 만드는 독일. 전반 34분 발부에나가 슈팅으로 연결한 공을 노이어의 선방에 막힙니다. 이후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공격을 차단하는 독일. 벤제마의 회심의 슛이 노이어에 걸리면서 경기는 종료. 독일의 1대0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월드컵 최초 4연속 4강 진출에 성공하는 독일. 선제골만 넣으면 절대 지지 않는 독일의 승리 공식은 준결승에서도 이어질 것인가. 4강 상대는 브라질. 경기는 충격적인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전반에만 5골이 나오는 경기. 득점은 모두 독일이 한 것이었습니다. 후반에 브라질이 정신줄을 잡고 공격을 퍼부었으나 노이어의 선방에 무력화되며 힘을 잃은 브라질. 노이어한테 그만 좀 막으라고 말해주고 싶은 상황. 브라질 프레드는 킥오프만 5번을 하면서 히트맵이 센터 서클에만 깔끔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치 없는 독일은 후반에도 2골을 추가하며 7대0을 만듭니다. 한 골을 만회한 브라질. 결과는 7대1 독일의 승리. 브라질의 비극을 선사한 독일은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납니다. 전반전은 팽팽했습니다. 서로 강력히 압박하며 허점을 찌르려 하는 양팀. 전반 20분 토니 크로스가 잘못 걷어낸 볼이 이과인에게 떨어졌으나 슈팅이 빗나가며 선제골엔 실패합니다. 전반 29분 측면에서 이과인에게 찔러준 볼을 이과인이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옵사이드 판정. 메시가 공격을 풀어가려고 하나 협력 수비에 차단당합니다. 후반전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하는 아르헨티나. 이미 연장 승부를 2번이나 치르고 올라온 아르헨티나는 체력이 소진됩니다. 연장으로 가는 경기. 아르헨티나가 단독 찬스를 2번이나 잡았으나 모두 날려버립니다. 이후 체력이 바닥난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의 압박을 걸지 못했고 후반 교체 투입된 개체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종료. 24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성공하는 독일. 독일의 황금 세대가 성과로서 자신들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락은 조직력의 승리라 칭찬하면서 독일 축구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공 시대라는 예견과 달리 이 경기는 독일의 마지막 토너먼트 무대로 남게 됩니다.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